crazy love, crazy love. 사랑에 미쳤다는 뜻이죠. 오늘은 백이 쪽 이제 후삼국의 성립입니다. 통일이 되고 난 신라가 이제 다시 예전처럼 신라와 후백제, 후고구려 이렇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오늘은 이 후삼국으로 붕괴되어가는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배울 나라는 후백제입니다. 후백제. 원래 백제가 있었던 지역, 전라도와 충청도, 남도 정도에 위치해 있는 나라였고, 여기를 세운 나라는 견원이라는 상주는 어디냐면 경상도 지방입니다. 상주 호족 아작의 아들로 알려져 있고요. 이 사람이 이제 서남 해안을 지키는 군인으로 파견됐다가 여기서 이제 공을 세우면서 점차 자신의 부하들을 바탕으로 세력을 확대해 나가서 나중에 이 전라도 호족의 지지를 얻었다. 그래서 나라가 이제 세워졌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수도는 현재 전주, 옛날 이름은 완산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후백제는 이 고려와 친하게 지냈던 신라를 자주 공격했습니다. 이 견훤이 사실 백제랑은 전혀 관련이 없는 혈통이지만 이 나라 이름을 후백제라고 지은 이유는 아마 이 지방에 여전히 어떤 백제를 그리워하던 어떤 호족들이나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후백제라고 한 게 아닐까. 자, 그래서 신라를 자주 공격하는데 기록에 보면 신라 왕을 신라 55대 왕 경혜왕을 살해했다. 경혜왕을 정확하게 말하면 자살시켰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했던 말이 이제 의자왕의 복수를 내가 했다라고 하면서 당시 경혜왕을 살해당할 때 여기가 포석정이라고 하는 경주에 위치해 있는 곳입니다. 여기가 지금 보면 여기 물이 흐를 수 있는 어떤 수로가 마련되어 있죠. 여기에 사실은 술이 흐르고 있었고 이제 잔을 띄워서 여기서 잔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술을 마시고 놀던 곳이 아닌가라고 추측되고 있는데 아마 경혜왕이 여기서 견훤한테 살해당했다라는 자살을 견훤시켜서 경혜왕이 자살했다라는 어떤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만큼 이 신라는 이제 거의 나라가 무너져가는 상황이었고 이제 후백제는 그런 신라를 끊임없이 공격하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후에 이제 견훤의 아들들 간의 왕위 쟁탈전이 펼쳐지면서 이로 인한 내분으로 고려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이 견훤은 넷째 아들한테 왕위를 물려주려고 했고, 자, 그런 움직임을 눈치챈 첫째 아들이 견훤을 절에다가 가둬버립니다. 자, 그래서 견훤이 그 절을 탈출해서 이제 고려 왕건에게 망명을 하게 되고요. 자, 그래서 망명한 견훤과 이제 고려 군대가 다시 후백제를 쳐들어가면서 후백제가 멸망당하게 됩니다. 약 한 36년? 37년 정도 존재했던 나라입니다. 자, 이 와중에 신라는 어떤 상황이냐? 다시 굉장히 작아졌죠. 전국 곳곳에서 농민봉기 일어나고 있었고요. 이 왕위 쟁탈전으로 인해서 더 이상 지방에 신경을 못 쓰다 보니까 지방에서는 호족들이 스스로 이제 독립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자, 왕위 쟁탈전으로 인해서 700년 만에 박씨성을 가진 왕도, 원래 이 신라가 박씨, 성씨, 김씨가 돌아가면서 왕을 했었는데 이제 내물왕 이후로는 김씨가 왕위를 독점했는데 이제 700년 만에 다시 박씨 왕이 등장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상황에서 후백제는 계속해서 침입을 해오고요. 자, 그래서 드디어 56대 경순왕 935년에 스스로 이제 고려에게 후백제는 항상 공격을 해오니까 고려에 항복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무려 기원전 57년부터 기원 후 935년이니까 대략 992년을 이어온 신라가 드디어 여기서 종말을 하게 된다라는 거. 자, 이제 후고구려입니다. 후고구려. 건국자는 궁예로 알려져 있고요. 이 궁예 전설에 따르면 이 신라왕의 아들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전설일 뿐입니다, 여러분. 별로 신빙성 있는 기록은 아니고요. 이 궁예의 생김새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한쪽 눈이 애꾸눈입니다. 애꾸눈. 이 전설에 따르면 이제 신라 왕실에서 어떤 왕자가 태어났는데 이제 점치는 사람이 이 왕자가 나중에 신라를 멸망시킬
위험이 있다 라고 해서 이 왕자를 키우면 안 된다, 죽여야 된다라고 이 점치는 사람이 말했습니다. 자, 그러자 왕이 이놈을 죽여라 라고 해서 이제 신하에게 이놈을 죽이라고 시키는데, 차마 이 부하가 이걸 죽일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이 왕자의 어린 어린 왕자를 키우는 유모를 시켜서 내가 담 밖으로 던질 테니까 네가 담 밖에서 이 아기를 받아서 네가 키워라, 도망가서 라고 해서 이제 그 부하가 신라 그 담장 너머로 아기를 던지는데, 유모가 그걸 받으면서 이제 잘못 받아서 눈을 한쪽을 찔러서 이제 그 아기를 키우게 되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나중에 궁예가 된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 이 이야기는 이후에 좀 꾸며낸 어떤 신빙성이 있는 기록은 아닙니다. 자, 보면 이 궁예는 스스로 미륵은 부처 중에 미륵불이라고 합니다. 미륵불. 이 미륵불은 이제 어떤 부처님이냐면 백성을 나중에 전 백성을 구원하러 내려오는 부처다라고 해서, 이 궁예가 스스로 미륵을 자처하면서 보면 스님처럼 해다니죠. 왕처럼 해다니는 게 아니라. 자, 그리고 다 꿰뚫어 보고 있느니라, 이걸 관심법이라고 합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관찰한다고 해서. 자, 그래서 이 궁예가 처음에 이제 후고구려를 이루게 되는데, 이 궁예는 원래 다른 호족의 부하였습니다. 양길이라는 호족의 부하였는데, 이제 스스로 세력을 키워나가면서 이 후고구려라는 나라를 만들게 되고요. 자, 근데 이후에 이 미륵불 행세를 하면서 이제 어떤 잔혹한 폭정으로 이제 민심을 잃고, 이제 송악 출신 호족인 왕건에 의해서, 송악이 어디냐면 지금의 개경입니다. 개성이죠. 지금 이름이 개성이고, 송악 출신 호족의 왕건에 의해서 제거당하고, 그리고 왕건이 왕으로 추대받으면서 이제 왕건이 나중에 고려를 건국하게 되죠. 그래서 후고구려가 나중에 궁예는 죽고 고려로 이름이 바뀐다 생각하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시험 범위고요. 여러분 수업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